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을 맡은 저는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계시는 문체위 소속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 문체위 소속 의원님들이 또 잘 또 반영해 주시고, 저희 또 국난극복위원회에서도 잘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모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예총과 민예총 두 수장들이 와 계신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국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한 게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이낙연 대표님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범원 예총위원장님, 이청산 민예총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만나셔서 해방 이후란 말이 또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원 회장님은 제가 여러 차례 배웠고, 우리 이청산 회장님은 이렇게 배운 건 처음인데 사실은 이청산 회장님의 친형님을 굉장히 자주 배웠어요. 우리 보수적 시민단체의 지도자이신데 요즘은 또 빨갱이라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 그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요. 예. 제가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에 갔었어요. SC였던가 하는 곳에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만났었는데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이 보도된 건 배우 겸 공연사업자 김수로 씨 말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싶을 만큼 괴롭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갑작스럽게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전체를 다 물어야 한다는 말씀. 정부의 지원이 있긴 있는데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미래 산업을 위한 그 지원이 있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져서 장르에 따른 다양성에 부응하지 못한다 등등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문화부 간부께 그걸 그대로 전달했고, 문화부에서 바로 그 대안을 내놨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민석 부위원장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돕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시니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어떠한 의견이 나오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코로나19는 돌발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공연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늘 닥치는 위기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충격을 덜 받고 버텨내고 다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뭔가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문화예술계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요즘 계속 좋은 기록을 내고 계시고, 요즘에 공모주가 또 기록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우리 당 지도부에서 병역 문제까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또 본인들이 그걸 굳이 원하시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건 어떨까 싶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너무 번져가지 않았으면 싶고요.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방탄소년단 분들이 군에 가신다면 뭔가 거기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또는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앉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8개월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은 가장 취약한 곳에 더 먼저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그 노약자, 여성, 청년,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술계, 이런 분야를 먼저 찾아오고 더 오래 머문다고 하죠. 아마 그 중에서도 예술인들이 누구 못지않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연, 모든 그 전시가 다 취소가 되었고, 모든 축제,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을 종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당이 총력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예술인들, 예술단체, 또 개별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기관을 통해서, 또 그 전에도 계속 문체부와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걸 점검해 왔습니다만, 국감을 통해서 더 깊고 심도 있게 짚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지금 다음 달에 실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처음 시행하는 이 고용보험제도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앞서서 예술인 먼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세심하게 지금 해나갈 생각이고요. 유정주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이런 분들, 문체위원 분들도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공연도 전시도 또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순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회복이라는 것은 초회복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초과 회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다가 지쳐서 쉴 때 제대로 잘 쉬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서 근육이 튼튼해지는 회복을 초과 회복 또는 초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시기가 초회복의 시기로 가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 문화예술계가
그런 역할에 굉장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한국예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낙연 당대표님 그리고 또 안민석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문화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님 그리고 또 문화관광위의 각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전혜식 위원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의 또 인사말에 있었던 것처럼 한국민예총과 한국예총이 함께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대단히 뜻깊은 자리이고 또 평소 이청산 회장님과 또 저는 사전에 많은 또 한국예총과 미예총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한 사전 만남을 자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계 특히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코로나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를 늘 보내는 게 현장의 전업 예술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한 관계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위기 상황까지 겹쳐서 더더욱 어려운 그런 현장 활동에 나날을 보내고 있고 거의 뭐 식음이 전폐되는 그러한 정도의 위기의식까지 느끼는 것이 현장의 상황입니다. 마침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역대 없이 또 문화예술계에 코로나 긴급 지원을 추경 예산에 3차 추경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셔서 그 문광희 소속의 의원님 그리고 또 문화부와 또 기재부 그리고 또 해당 부처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현장에 긴급 지원이 되는 문화예술계 추경 예산에 의해서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현재 전국의 시군 단위까지 각 지자체에 지원금이 가서 현장 예술가들이 공모에 의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현장 예술가들의 어떤 상징적 그것 자체로서의 현장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상징적 기초 예술가들에 대한 배려와 또 그 정책적 관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문화예술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일종의 전위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늘 어려운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문화예술 지원과 예산의 현황이 1.2% 정도의 예산인데 과거 DJ 대통령님 정부 시절에 문화예산 2%대에 올라간 이후로 단 한 번도 2%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1% 선에서의 문화예술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슬로건이나 정책적 구호가 아닌 현장의 삶과 또 국가의 국격과 위상을 만들어내는 전위의 역할 그리고 또 앞서 아방가르드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직접적인 정책 지원에 배려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현재 코로나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국예총에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해온 결과에 의하면 수천억 대의 그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피해 상황을 넘어서서 상징적 피해 상황이 어마어마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예술가들의 생계를 넘어서는 활동의 터전까지 다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비대면 시스템의 문화예술계가 국민 문화향유에 기여하고 또 국가 동력을 시금석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연
또 전시 그리고 각종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구축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어떤 온라인 방송 문제, 온라인 예술 전문 방송 채널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예술 종합 TV를 통한 오프라인상의 가교 역할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종 경제 지수나 여러 가지 경제 표준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문화예술계에는 평상시에 예술인 실태 상황에 대한 표준 지수를 조사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술인 생계와 활동 지수를 위한 기구를 편성함으로써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대비를 하는 그런 평소에 표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예술계의 수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 현장 예술가들이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상설기구의 부재에서 늘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술계에서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와 같은 그런 구조의 문화예술 정책위원회가 정재계와 예술계가 상시기구로 가동이 된다면 좀 더 현안에 당면했을 때, 혹은 평상시 문화예술 정책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앞서 말씀드린 활동의 표준 지수를 위한 가칭의 명칭으로 본다면 한국예술인 활동지수의 표준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항상 지표가 만들어지고 정책과 그러한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초 자료로서 하는 기구가 좀 만들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술인들이 이러한 이제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고, 또 그 새로운 기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특히 우리 현재의 뉴딜 정책에서의 중요한 문화예술의 컨텐츠를 좀 비중 있게 다루어서 우리 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또 오히려 이 시기가 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세우는 데 문화예술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장르별 이사장님이나 각 장르별 대표님들이 또 현안에 대한 강론을 또 말씀드릴 것이어서 저는 총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가름하고, 정책 현안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 그리고 국회에서 특히 많은 소속 의원님들과 관계부처, 그리고 당대표님이 직접 주재해 주시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향후 이 계기가 더 문화예술계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좋은 선진적 계기의 시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도종환 문체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국가는 예술 진흥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진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키우고 돈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먼저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차 추경에서 한 3,500억 정도가 문화예술계에 이렇게 배정이 됐지만,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도 현장 예술가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옛날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산에 다니는 산악인들이 얘기를 할 때 밥을 잘못 짓거나 서른 밥을 지거나 태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식에 실패한 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 예산의 배분에 있어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2021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20이 있고 21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정책적인 대안이 없이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배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화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없는 그냥 쉽게 고민하지 않는 상태의 배분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폭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준비해야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9월 초에 어느 행사에서 얘기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얘기 가운데서 우분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야 정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분투는 어디로 한 발 내디뎌야 되느냐고 생각을 할 때 이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다라는 것들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극복해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파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고 인간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우분투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하고 같이 손잡음으로 해가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항상 보면은 가장 뒤에 쳐져가지고 세워지는 예산이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잉여 예산이라는 것이죠. 문화예술의 예산은 잉여가 아니고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10월 달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가장 잘된 곡식, 가장 알찬 곡식,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 것들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고 내다 팔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남겨놓는 것들을 왜 남겨놓느냐 하면은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이걸 잉여가 아니고 열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예산은 잉여가 아니고 열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가장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 빈곤을 헤쳐나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선 생각해 주어야 될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깎이는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전체 국가 예산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2% 정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손대는 예산이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화예술 어떤 그러한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국가가 아니고 계속 빈곤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푼의 돈, 얼마의 돈을 예술가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좋았기 때문에 시를 쓰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니까
어떠한 것들이라도 뭐 같이 헤쳐나갈 용의는 있다라는 것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서로 어떤 친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경계의 눈빛으로 보는 이것들을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의원님들은 정치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문화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 이웃을 경계하는 눈빛을 허물어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문화예술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 이낙연 대표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들을 좀 상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일회성으로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고 정말 거버넌스가 될 수 있게, 협치가 될 수 있게 손을 내밀고 저희 또한 그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꿈꾸는 나라가 문화 강국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이 계시는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만 문화를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정자분들께서도 문화 예술을 좀 많이 기초 예술 분야도 많이 사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보면 영화만 보러 가실 게 아니고 다른 쪽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번에 추경 좀 감사한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현장에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이 바닥까지 어떻게 쓰일 건가를 좀 생각하고 자문을 구했으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예산을 만들어 주신 거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오늘 현장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만 짜서 보내다 보니까 실행의 과정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문광부에 어떤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현장의 소리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야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움직여야만 그게 효과가 더 배가가 되고 그래야만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차관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런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정책에 입안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노력해 줬던 것들이 현장의 기초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장르별로 다른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의 어려움들을 얘기하실 거라서 근본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술정책의 근원적 변화를 바라봅니다. 지금 그냥 쉽게 쓰시는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문화와 예술이 분리되어 가치 기준이 다르게 사용돼야 하는데 문화와 예술로 포괄돼서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예술정책은 국가보조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의 국가 구매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예술진흥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진흥정책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제어되어야 하고 더 많은 예술행정가들의 개방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예술위원회들 예술기관장의 호선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예술진흥정책을 변화를 위해서는 전업예술인들의 관리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민예총은 한국예총과 협력을 통해서 서구의 예술인 조합과 같은 전업예술인 관리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등과 공유하는 공공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적극적 예술진흥정책의 대상자인 전업예술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제화 등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예술 향유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예총과 한국미예총은 최근 창원시와 국내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부지와 건립비 분담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국가예술기관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예술기관에서 전국에 걸친 국가예술기관 확장이 필요합니다. 예술 향유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미예총은 지난 10년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와 함께 한국미예총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총괄에서 문체부의 예산 편성 독립과 입법 이력 추적 제도 도입, 국회 보좌직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의원 공적활동 공개 등 많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협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술가는,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디 예술 중심의 문화와 예술이 구분되어 가치 규정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는 항상 어려울 때 2016년 겨울을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 겨울을 지샐 때 예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예술만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다. 희망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전통예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은 보존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진흥 정책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보존하기에 급급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통예술에 있어서는 진흥 정책으로 좀 시급히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초예술을 하는데 이 기초예술이 진흥 없이 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얼마 전에 우리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많이 또 유명해지고 뭐 그 집도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판소리를 수십 년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여야 된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서는 참 힘들겠다.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음악 교과서가 편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국악 분야 굉장히 비중이 작게 다뤄지던 모습이 그때부터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관심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 교육에서 빠진다라고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보존의 차원의 우리 이수자, 전수자 하는 이 과정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진흥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예술 경연대회 형식의 진흥 정책보다는 좀 모든 참가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작년에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 만북울림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예총, 민예총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2016년 겨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 저는 투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촛불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시위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연이지만
뭐 잘못했다가는 뭐 탱크에 깔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갖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사는 어떤 예술가들의 그 헌신,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문화를 진작하는 차원에서의 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좀 이런 좀 패러다임 전환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